자, 일단은 너무 기계로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안 좋으니까 7번을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이런 형태는 오히려 뒤에 로그 쪽에서 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이런 등식이 쭈루룩 나왔을 때 그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냐? 그렇지는 않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야. 그런데 막상 이걸 풀라고 했더니 잘 안 되잖아, 지금. 그지?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외에 이러한 등식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문제를 다뤄놓은 거야, 지금. 오케이? 예,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등식에서 등식의 의미를 조금 더 의미 파악을 좀 해보십시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이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2x3y, 2x승하고 3y승과 6z승이 서로 같다라는 건데 이건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도 하지. x하고 y하고 z가 있는데 이 전체가 다 같으려고 한다고 하면 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수가 클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직관적인 판단으로 기억은 금방 참 이렇게 끌어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 수능에서. 직관적인 판단들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응? 너무 수식에만 연연하면 안 돼. 오케이? 왜 그러냐면 수능에 없던 기본적인 문제 포맷이 자, 객관식과 단답형이잖아.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주관식을 요구하는, 서술형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잖아, 수능은. 알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뭐가 상당히 좋냐라고 하면 자, 내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되게 힘들었냐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직관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못하면 서술형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지? 그런데 수능 시스템의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객관식과 단답형밖에 없다. 알았어?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 직관적인 판단일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유효한 경우가 많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관을 판단하고 근데 대부분 좋은 문제는 뭐냐면 직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직관이 틀린 경우를 보여주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지금, 이제. 오케이? 예.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금 제시됐다고 하면 기억은 끝나긴 끝났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등식이 쭈루룩 성립한다는 것은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어떻게 놓으셔야 되냐면 K로 놓는 거예요. K로. 그렇죠? 로그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지수 로그 파트에서 이렇게 등식이 나오면 항상 K를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기억 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어서 가자. 기억은 직관적인 판단으로 끝났는데 과연 맞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에 좀 익숙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기억 참 이러고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 2x승 k가 되니까 2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k의 x분의 1승이야. 다음 니은은 3은 뭐가 되는 거냐면 k의 y분의 1승이야. 6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k의 z분의 1승이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아까는 왜 곤란했냐라고 하면 비록 숫자가 정확한 2, 3, 6이 있었지만 미수가 서로 다르니까 무언가 크기 비교가 좀 힘들었잖아. 알겠습니까? 자, 이건 대수적인 비교 말고 그래프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일단 대수적으로 먼저 판단해보자는 얘기야. 그 이렇게 바꿔놓으면 비록 K가 문자이긴 하나 오케이? 미수가 통일된 거지. 미수가 통일된 거.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2하고 3하고 6의 대서관계는 굉장히 명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K가 X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K의 Y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K의 Z분의 1 이렇게 있어. 그 미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얘의 부등식은 자 이런 대서관계가 있다고 하면 자 어쨌든 얘가 어쨌든 0보다 큰 거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X분의 1 그 다음에 Y분의 1 Z분의 1이라는 대서관계가 성립하고 미수가 통일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역수로 다 까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Z,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여기는 물론 X하고 Y하고 Z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지만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등식의 식을 써서 다른 식의 조건들을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명심하십시다. 선생님 보기에는 지수는 선생님 여기 정도 이렇게 해준 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나중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우리가 유형 파악하고 그런 것들은 다 뭐니?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 그건 따로 선생님 있잖아. 집중 공략으로 따로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예, 거기서 안 틀릴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해서 얘는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다음 이제 니은을 가면, 니은은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이면 z는 1이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서로 다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 x분의 1과 y분의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 곱하기 이게 되니까 6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 6이라는 건 또 다시 뭐냐면 k가 z분의 1과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z분의 1이죠. 요거 좀 빨랐는데 요건 2 곱하기 3에서 나온 거야. 그죠,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럼 얘가 1이라고 하면 당연히 z분의 1은 1이 되겠지.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식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디귿은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뭐가 있냐면 z분의 1이야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얘를 그냥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디귿은 조금 시시껍잘하긴 한데 x분의 1은 여기가 뭐냐면 p분의 뒤집어야 되니까 p분의 1이 되고요. 플러스 y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z는 p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y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얘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그럼 y분의 1은 자, p제곱 분의 1 마이너스 p분의 1.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저런 등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이해합시다 정도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1 마이너스 p가 되네. 충분하면 y분의 1이니까 서로 뒤집어주면 y라는 것은 1 마이너스 p분의 p제곱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 등식을 놓고 이 등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라는